아버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당신의 어깨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늘 산처럼 든든했고 그 어떤 폭풍우도 막아줄 것만 같았던 당신의 등이 조금씩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차마 그 이유를 묻지 못합니다. 잠시 후 5억 원이라는 평생의 훈장을 손에 쥐고도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 한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의 단 하나의 실수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 바친 김진섭 부장님. 그의 손에 들린 퇴직금 5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바꿔낸 세월의 증표이자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딸은 독립을 위해 전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5억 원이라는 숫자는 묵직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아빠만 믿어라는 든든한 약속이었습니다. 은행 이자 몇 푼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뭔가 더 크고 확실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조급함의 틈을 믿음이라는 칼이 파고들었습니다. 유독 살갑게 따르던 직장 후배가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장님께만 드리는 정보입니다. 딱 6개월만 묻어두시면 최소 2배는 보장됩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는 듣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단어였지만 나를 따르던 그 착한 후배가 설마 하는 생각과 이것만 성공하면 자식들 집 한 채씩은 거뜬히 라는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평생 모은 6억 원 중 4억 원을 지인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허공에 날린 한 은퇴자의 이야기였죠. 김진섭 부장님 역시 아내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평생의 훈장이었던 퇴직금의 절반이 넘는 3억 원을 후배에게 건넸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후배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3억 원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도 딸의 전세금도 아내와의 편안한 노후도 모두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은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가족을 향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밥알을 새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그저 건강이 안 좋으신가 보다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 평생 나만 믿고 살아온 아내에게,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큰 산으로 여기는 아이들에게 이 실패를 어떻게 고백해야 하나? 이런 비극은 김진섭 부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이상철 씨. 그는 퇴직 후 몰려오는 무력감과 사회와의 단절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변의 부추김과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만을 믿고 섣불리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 역시 한 방송 뉴스에서 다루었던 안타까운 사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와의 단절감을 이기지 못해 섣불리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남은 노후 자금마저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장님 역시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가장의 권위로 밀어붙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김진섭 부장님과 이상철 사장님 두 가장의 안타까운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긴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은 왜 반복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김진섭 부장님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비극의 뿌리에는 우리 시대 가장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 돈 문제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는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이것은 성실함의 다른 이름이지만 때로는 독이 됩니다. 둘째, 과거의 내 판단은 항상 옳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자기 과신입니다. 사회와 시장은 변했는데 나만은 변하지 않았다고 믿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족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는 침묵의 벽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 결국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는 나 홀로 결정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가장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수십 년의 지혜로 가족이라는 배의 항로를 살피는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든든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슈퍼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가족 금융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조금은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경제 전문지의 칼럼에서도 강조했듯이 은퇴 후 재무 계획은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나아가 성인 자녀와 함께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나오는지, 현재 자산과 갚아야 할 빚은 얼마인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장부를 펼쳐야 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시작이자 위험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묻지마 투자를 막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피 같은 퇴직금을 노리고 솔깃한 제안을 해온다면 도장을 찍기 전 딱 세 가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첫째, 이 투자의 모든 위험성에 대해 내 아내에게 100% 설명하고 진심 어린 동의를 구할 수 있는가? 둘째, 만약 원금 전체를 잃어도 우리 가족의 기본적인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 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당신의 노후를 겨누는 독화살일 뿐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소비 습관의 다운사이징을 용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경제 전문 매체에서도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소비 구조 조정을 꼽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과거의 지위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 이막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재설계임을 가족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해결책은 검증되지 않은 모험 대신 안정적인 시스템에 기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한 방을 노리는 요행 심리가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이라고 말입니다.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내가 사는 집은 주택연금으로 활용해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가늘고 길게 가는 안정성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한평생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오셨습니다. 당신의 어깨가 지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처진 어깨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그 짐을 가족과 함께 나눌 시간이라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 용기를 내어 배우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 보십시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같이 얘기 좀 해볼까? 그 한마디가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 가족이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가장들이 이 영상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공간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광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